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. 저 사관 제가 저렇게 쓰면 내가 창피하니까. 말에서 떨어진 거 이게 너무 이제 후대까지 쫙 기록으로 남을 거다. 사관이 알게 하지 마라고 하셨다라고 좀 되거든요. 근데 그 그러니까, 말까지 기록한 그렇죠.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도. 뭐 태종을 2번 죽인 거죠. 일단 말에서 떨어진 것도 창피한데 저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고까지 정말 한 거. 이거 완전히 스타일 국인. 조선시대에도 이 전염병이 대유행했던 시대가 있었고 이때 실록에서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 요즘으로 치면 전염병 비상대책회의하는 회의록이 쫙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.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이제 좀 놀랐는데 지금 한양 곳곳에 역병이 극렬하여 불쌍한 백성들이 고난에 빠져 있음에 삼가 술과 정성을 신명께 올린다. 지금의 그 평안도 지역을 거쳐 가지고 이 서울에까지 예. 확 퍼지게 되는 거예요. 이때 이제 이 문종이 이런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했던 뭐 선택의 모습 한번 소개해 주시죠. 지금 병에 걸린 사람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인적이 끊긴 섬에 몰아넣고 의복, 양곡, 약품 등을 넉넉히 주어 타인에게 더 번지지 않도록. 야, 지금의 그 상황하고도 되게 닮아 있죠. 그죠? 예. 일단은 격리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또 이때도 좀 흥미로운 게 전염병의 증상이라든가 경로 확산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이제 기록을 해요. 야,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요 문종 때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쫙 나오는데 인민들한테 크게 창궐해 백성들을 두렵게 한 그 전염병이 있었거든요. 예. 동의보감에서 그런 내용이 딱 나오는데 한번 그 장성규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. 처음 발작할 때 먼저 솜털이 일어나고 하품이 나고 춥고 떨리면서 턱이 마주치고 허리와 등이 다 아프다.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어떤 병일까요? 전신이 아픈 건 이제 몸살이라고 네. 많이 부르는데 네. 독감, 감기 이런 걸까요? 지금 그 문제에 나왔던 요 질병, 전염병은 학질입니다. 학질. 열이 나요.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가 교차하는 그런 전염병이에요. 그래서 이 학질에서 나온 그 대표적인 말 뭘까요? 우리 지금도 많이 쓰는데요. 아주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면 와 내가 정말 뭘 뗐다? 학을 뗐다. 그렇죠. 학을. 여기서 학을 뗐다. 그 학이 그 학이었군요. 그렇죠. 그렇구나. 전염병과 또 관련된 그 말인데 와 내가 정말 뭐뭇을 치렀다 두 글자. 홍역을 치렀다. 아, 오늘 장성규 씨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. 홍역을 역시 조선시대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홍역을 치렀다. 바로 이 말이. 그리고 이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예요. 조선시대. 예의 뭐할 놈? 연병할 놈. 그렇지. 연병할 놈. 예의 연병할 놈. 그래서 요 전염병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뭐 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. 그런데 사실 조선 후기에 제일 유행했던 전염병은 천연두예요. 천연두. 천연두. 대표적으로 우리 숙종의 왕비였던 인경왕 김씨가 천연두로 사망했고요. 사실 요 천연두는 장희빈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숙종의 어머니가 명성황후 김씨라는 분인데 장희빈을 되게 싫어했어요. 쫓아보내요. 궁궐에서. 근데 이제 숙종이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이 무당이 굿을 해야 된다. 찬물에서. 그러다가 이제 이 명성황후가 정말 찬물에 목욕을 하다가 이게 후유증이 돼가 아들 숙종은 살게 되는데 명성황후가 죽게 돼요. 이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장희빈이 컴백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역사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. 사실 수백 년 전 일들이지만 사실 그 시대에 왕들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모두 우리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시대에 어떤 내용들은 잘 개성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현재와 대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인생 4컷 세 번째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 감옥에.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이제 영조의 혼례식 때의 장면을 이제 담은 그림인데요. 사관 2명이 이렇게
말을 타고 왕비가마 행렬을 뒤따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런 행사를 결국 사관들이 다 기록하겠더라.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기록만을 정말 하는, 그야말로 이게 기록이 그야말로 뭐 업이었다.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왕이 주재하는 회의 같은 데서 보면 요 사관은 확실하게 위치를 알 수 있어요. 과인의 병세가 날로 깊어지니 고위를 물려주고 상황으로 남을까 하니 사관에게만 책상이 놓여 있어요. 써야 되니까. 야, 왕이 주재하는 뭐 모든 뭐 회의라든가 뭐 행사, 여기에 이제 다 참여를 해가지고 기록으로 이제 남기는 이런 기록물들이 이제 모여져서 결국은 조선왕조실록이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요 사관들은 기록 같은 거를 전담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지식이라든가 상식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사관들 뽑을 때 그 인성 검사 같은 거 아주 그 책임감 있고 청렴하고 또 이런 인물들이 이제 뽑히게 되고, 예문관에 본교 2명, 대교 2명, 검멸 4명, 총 8명, 사관을 한림이라 그랬어요. 그래서 팔한림 이렇게도 이제 불렀고, 좀 왕도 좀 짜증이 났을 거예요. 뭐 계속 뭐 이렇게 하는데 막 돌돌돌 따라다녀봐, 뭐 이렇게 종이하고 이게 붙들고 따라다니면 그거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왕이었다고 해도 약간 마음 편히 말할 수도 없고 사관들이 약간 좀 계속 신경 쓰였을 것 같아요. 좀 싫었을 것 같아요. 존재 자체가. 그렇죠. 어쨌든 자신을 계속 수행하면서 이걸 뭐 기록으로 남기는 존재가 편하지는 않죠.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그 에피소드도 있는데, 우리 조선시대 왕 중에 뭔가 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왕 누구를 떠올리나요? 태종이라는 왕. 태종이라는 이미지는 정몽주, 정도전 제거했고, 또 형제까지 결국은 그 방석까지 제거하고 왕이 된 활속이라든가 말타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왕이에요. 어느 날은 노루 사냥을 하러 갔다가 이 말에서 떨어지게 돼요. 그때 이제 태종이 상당히 신경 쓰이는 게 이 사관이 따라왔단 말이에요. 아까 이 말 타고 사관 따라온 거 보죠. 아, 제가 이거 뭔가 이게 기록할 것 같아. 이런 느낌이야. 그래서 딱 태종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. 친히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.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. 아, 저 사관 제가 저렇게 쓰면 내가 창피하다. 말에서 떨어진 거 이게 너무 이제 후대까지 쫙 그 기록으로 남을 거다. 사관이 알게 하지 마라고 하셨다라고 좀 되거든요. 근데 그 그러니까- 말까지 기록한 그렇죠.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까지도. 태종을 2번 죽였는데 일단 말에서 떨어진 것도 창피한데 저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고까지 정말 한 거. 이거 완전히 스타일 국인 실록 편찬의 기본 원칙은 후대의 왕 때 전대의 왕의 실록을 만드는 것을 이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모든 기록을 사실 그대로 남길 수 있었다.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장면입니다. 아니 그러면 태종은 사관이 말에서 떨어졌다고 쓴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. 그렇죠. 이제 아마 태종은 지금도 안심하고 있을지 몰라요. 나 그때 쟤 보고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썼겠지 하는데 지금